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분위기 좀 훈훈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훈훈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들 분들이 남자분들이셔서 모르는데 아까 전에 표정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거 제가 같아요. 살짝 듣기로는 지난주에 오셨어야 됐었다고 막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저희 여자 감독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지난주에는 우리 좋겠다. 민 어벤져스가 하셨는데 네, 그래서 표정이 슬프신 거. 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의 사회를 맡은 최종혁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경기필 정나라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지난 회와는 다르게 저희 경기필 타악기 선생님 모시고 타악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 분 한 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센터를 20년간 20년. 변함없이 계속. 지켜오신 타악기 수석 저희 황진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황진학 선생님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사석에서 맨날 이제 후배한테 빨리 자리를 이제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간혹 길게, 끝까지. 길게 하시지만 경기필 지휘자님 옆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는데 저희 황진학 선생님을 놓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또 황진학 선생님이 이제 센터에 딱 계시면 주는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휘자님? 그렇죠. 물론 목금관 현악기 파트 다 있지만 이 타악기 파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이거 나가도 되나요? 네. 다른 분들 물론 현악기, 목금관 물론 다 그 중에서도 이 뭔가 신뢰가 가고. 항상 변함없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파트.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큰일 나. 이민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음악적으로는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최고의 재능이지 않을까.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외모적으로. 외모. 느낌이 윤 선생님 보면 어떤 악보를 드려도 초견으로 다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재능이 많으셔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까지도. 아,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은퇴 연주로 골드버그 바이올린을 치고 싶다. 은퇴 얼마나 남으셨죠? 아직 한 15년 남았어요. 15년 뒤에 15년 뒤에 지금 하는 곳에 하겠습니다. 경기필에 윤지현 선생님 한 두세 분만 더 계시면 아이고.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너무 하시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두 분은 보통 주로 팀파니를 좀 많이 치시지만 그 외에 수백 가지 타악기들을 모두 다 치시는 헌신적이고 다재다능하신 정말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김철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철우 선생님 또 한번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케스트라 총무를 또 맞아요. 오래 하셨거든요. 실은 내색 전혀 안 하시고 저는 정말 너무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서 무슨 얘기든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편안하게 부탁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이라서. 네. 그때 20대로 모이셨는데 30대 건너뛰시고 갑자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바로 그렇죠. 한 방에. 근데 지금도 여전히 30대 같은 느낌의 저희 김철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타악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좀 카테고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로 쳐가지고 또는 이제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용어로 이제 타악기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세상의 모든 물체가 타악기가 될 수도 악기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최초의 악기는 타악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타악기 종류가 총 4가지로 나뉘어요. 악기의 몸체가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이디오폰 잘 알고 계시죠? 아시는 표정으로. 그 예를 들면 저희 심벌이나 우드블럭, 트라이앵글, 마림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관이나 공명쉘 위에서 팽팽하게 조여진 가죽으로 가죽막을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멤브라노폰이라는 용어로 봉고, 탬버린 그리고 오케스트라에선 대표적인 팀파니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악기 현을 쳐서 이제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코드라폰, 대표적으로 피아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관이나 금관 악기 같이 이게 몸체 안에서 공기를 이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에어로폰, 호르락이나 사이렌 등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내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좀 타악기인가 싶어서 의아했었는데 이것도 다 타악기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효과. 그리고 여기서 또 나뉘어요. 분명한 음정을 가지는 악기, 불분명한 음정을 가지는 악기, 불분명한 음정을 가지고 있으나 음정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악기. 이렇게 나뉘고요. 악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가 오늘 다룰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악기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악기는 대표적으로 팀파니. 팀파니가 그렇죠. 팀파니. 20년 동안
20. 경기필 센터를 지켜오신 황 작성님 모시고 팀판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가 한 페어인데요. 여기 피콜라라고 조그만 게 되어 있는데 오늘 잘 쓰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개만. 각각의 이 명칭이 어떻게 돼요? 팀판이 이렇게 있으면 명칭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인치, 크기별로. 인치, 이 피자처럼 이렇게 크기가 피자 이 정도. 라지, 스몰 사이즈로 이렇게. 보통 이건 몇 인치 이렇게 구성되어 보통 있어요? 이제 국제 규격이 32인치, 29인치, 26인치, 23인치. 아까 말씀드린 안 가져왔다는 거 제일 꼬마 피콜로. 네, 20인치. 독일 인치는 또 2인치씩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가죽 사이즈가 다르니까 전기 코드 찍을 때 규격화돼 있으면 한 번에 다 되는데 그것도 좀 작고 1인치가 작으니까 안 맞고 음도 차이가 나는 나죠. 거죠. 나죠. 작을수록 아무래도 높은 음이 나고 높은 음이 나고. 클수록 낮은 음이 나요. 그럼 지금 국내 오케스트라에서는 대부분 이 대부분 인치로 우리나라에서는 2인치를 써요. 그 팀파니 같은 경우는 지휘자님 어떤 보표를 쓰나요? 낮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아. 낮은 음자리표만 쓰죠.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이유는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음이 특히 남 타악기랑 다르게 음정이 있어서 음정을 표시할 수 네. 있는 보표 중에서 그렇죠. 낮은 음자리표. 네. 괜찮나요? 좋네요. 가죽을 입혀가지고 소리내는 악기 중에 음정이 있다는 거. 다른 거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타이트하게 조이면 좀 높은 음이 나고 루즈하게 풀어져 있으면 그냥 낮은 음이 나지만 얘는 정확한 페달로 정확하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개량되고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완벽은 아니지만 거의 가깝게. 그럼 지금도 계속 개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면은 앞에 제 생각이지만 모니터에 음정이 뜰 수도 있을 그런 걸 하나 만드는 거. 아, 그거 괜찮다. 바로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대박. 그럼 지금은 음정 맞출 때는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페달로 맞추고요. 귀로 맞춰요. 여긴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페달을 밟으면 쭉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음이 올라가요. 어떤 원리냐면 가죽을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죠. 이렇게 팽팽하게. 그리고 이제 풀 팽팽해서. 때는 이렇게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네. 탄 팀판이당 보통 2개의 음정을 사용하는 건가요? 한 드럼당 한 옥타브 정도 나요. 5개의 음이 나는 게 있고 6개 있는데 거의 이제 한 옥타브 정도 나요. 제가 이제 시연을 하면 예. 정확한 음정은 아니지만 지금 정확한 음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음정을 맞춰서 하면 근데 보통 이제 한 드럼의 음정이 한 옥타브 정도 나지만 그 중에 제일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게 4-5음 정도밖에 안 난다. 너무 이제 가죽을 전부 잡아당기면 예. 거의 터지기 직전에는 소리도 별로 공명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이 너무 이렇게 잘 안 나고 너무 또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음정을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페달로 연주를 하다가 막 이렇게 바꾸시느냐 예. 간단해요. 그게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게이지. 아, 튜닝 게이지가 여기 숨어져 있기 때문에 팀판 스택이 비밀인데 이거. 안정자측에 숨어져 있어요. 이 게이지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오케스트라 시작에 오보 선생님이 A를 주면 네. 귀로 듣고 같이 똑같이 아,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그 게이지에 맞추면 바로 그 음정이 거기에다가 표시되는 딱 거죠.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쯤 되면은 A쯤 나오겠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패 볼 확률이 좀 덜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치는 위치가 또 중요한데 다 치는 아무데나 쳐도 소리가 잘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를 치면 안 나죠. 소리가 잘. 왜 그런지 잘 안 나는 모르겠지만 거예요? 잘 안 나죠. 보세요. 점점 제가 예. 센터부터 바깥쪽으로 와보. 그러니까 이 센터는 뭔가 좀 더 때리는 듯한. 예, 그렇죠. 예. 네. 어택이 좀 심하네. 아, 머리가 울리네요. 리듬만 나오게 하려면 센터를 치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고 현대곡에서 만약에 굳이 작곡가가 여기는 센터를 치세요 하면 거기를 치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예전에는 저 배울 때 이제 모나미 볼펜이라고 그랬는데 아, 하얀색 부분 정도의 안쪽 그 정도. 끝에서 모나미 거기를 볼펜. 네. 아니면 분필 좀 된 분필. 세대일 때 모나미 아니 분필 정도의 하나 크기 안을 치는 거죠. 가장 소리가 잘 울리고 많이 길게 가는 여음이. 소리도 진짜 부드럽다. 정신없이 바쁘다 치면 막 치면 이제 실수한 거죠. 혹시 황 작성님이 칠 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 살아남기 위해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정확성이 피나는- 2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오신 정확한 위치를 갖다. 항상 치면 그 분필 아는 쪽에 아. 타겟이.
이거는 뭐예요? 아, 스틱이 또. 소음 양도 다르고 뭐 네. 크기별로도 좀 다르고요. 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소음량이 많으면 소프트해져요, 소리가. 이게 제일 소프트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얘는 제일 딱딱한 소리를 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귀가 많이 아플 거예요. 보통 악보에 이렇게 말렛을 뭘 쓰라고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 써 있죠. 현대 빼놓고는. 근데 이제 까칠한 작곡자들은 거기다 꼭 까칠하게 써요. 현대음악 그렇죠. 거기는 꼭 나무 우든볼로 써라. 또 가끔씩 스네어 드럼 말렛으로 맞아요. 혹은 뭐 다른 말렛으로 티mpa니를 맞아요. 뭐 치기도 하고. 그럼 보통은 이 세 개 중에서 그렇죠. 선생님이 어느 정도 결정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결정 이제 오랜 경험상 이쯤이면 되겠다. 이런데 마에스트로가 그거보다 좀 소프트했으면 좋겠다 소리가 아니면 좀 드라이한 사운드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스틱이 있냐고 물어보죠. 다른 스틱이 있냐고. 그럼 제가 스틱 아주 많다고 아주 많다고 해서 그래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직접 얘기하신 지휘자님이 좀 있죠. 많이 계셨어요? 많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드리는 거죠. 우리 맞춤을 항상 줄 때. 지휘자가 원하시는 그렇죠. 말을 파악을 하셔서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주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좀 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보통 스트로크이라 하는데 스트로크는 하나씩 쓰는 거. 타악기에서는 기음을 내려면 바리에이션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음을 내려면 놀이라는 걸 하는데 놀할 때 유리해요. 여러 번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나는.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 아까 제일 딱딱한 스틱으로 갔는데 만약에 노를 해야 된다. 이런 롤은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나요? 트릴, 트릴로. 트레몰로라고. 트레몰로, 네네. 트릴. 지금 트레몰로도 롤의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네, 보통 32분음표 넘어가면 꼭 트리라고 표기를 안 해도 음이 이어져요. 놀처럼 들려요. 지금은 몇 분음표로 치신 거예요? 지금은 한 16분음표 정도 친 것 같아요. 연주할 때 보면은 뭐 두 개를 동시에 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더 큰 사운드를 원한다. 처음에 그냥 솔소리만 원한다 그러면 하나만 칠 텐데 솔소리가 부족해. 지휘자가 더 원한다 그러면 더블로 쓰죠. 같은 솔소리. 왜냐하면 같은 음이 나니까. 쇼스타코비치 5번의 사악장인가요? 그 팀파니 솔로가 먼저 웅장하게 트레몰로에 봄봄봄봄봄. 궁금한 게 저번에 저희 옛날에 경기 필포유하면서 베토벤 기점으로 팀파니 역할이 좀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팀파니가 팀파노의 복수입니다. 이태리어인데요. 아. 이가 하나가 팀파노고 두 개 이상, 복수가 이제 팀파니죠. 항상 두 짝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팀파니라고 하는데 모차르트나 하이든, 베토벤 모든 교향곡도 그렇고 으뜸음하고 딸림음, 도, 솔 아니면 레, 라 네. 아니면 미, 시 이렇게 5도 음만, 그 두 음만 사용을 하거든요. 네. 완전한 오도. 아까 보여주신 한 음만 네. 한 음만 때렸었는데 음. 베토벤 9번 3악장을 보시면 거의 끝날 때쯤 두 개를 동시에 치는 아. 그런 테크닉을 이제 베토벤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 전에는 팀파니가 조금 이렇게 이게 정말 타악기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면 베토벤은 팀파니한테 목소리를 목소리. 아.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예를 들어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처음 1악장을 보시면 빰빰빰빰 팀파니 혼자 네 개의 음을 때리거든요. 뭔가 이제 팀파니의 역할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베를리오스 심포니 판타스틱 가서는 팀파니 플레이어가 2명, 그다음에 뭐 팀파니 수도 더 많아지고 바르토크 콘체르토 포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글리산도라고 해가지고 네. 페달을 밟아서 이 브링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런 테크닉을 이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악보에다도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팀파니 협주곡도 생겼죠. 필립 글라스 팀파니 협주곡 있고 대표적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팀파니스트가 네. 다가다가다가다가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를 네. 금관이랑 현악까지 다 연주를 하면서 동시에 그 똑같은 멜로디를 팀파니 두 분이서 죽어나겠다. 네. 거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타악기 라인이라고 보기 힘들 멜로디를 같이 연주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팀파니의 역할이 굉장히 발전됐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요하고 난이도가 있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신 저희 황장 선생님 박수 한번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별로 한 게 없는데 여튼 아니요, 이 정도면은 이제 네네. 충분히 분량 나온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자리 이동해가지고 잘해주세요. 다음 타악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